취업을 많이 고민 중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시작했지만 이 번아웃 때문에 한숨이 늘어가고 계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전달하는 라이브 방송 모티브 라이브의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리죠. 그 사이 벌써 계절이 좀 변했습니다. 이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더 깊이 성찰하고 탐구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티브 라이브에서는 이 최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K-산업에 대해서 더 깊고 좀 진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K-팝과 드라마, 요즘 뭐 영화에서 시작된 한류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서서 세계 경제의 흐름까지 완전히 뒤바꾸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뭐 K 관광, 뭐 K 뷰티, K 반도체, 뭐 K 배터리, 또 K 방산까지 한류는 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그 자체로만 해도 강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K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과연 또 어떤 사업을 모색해 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티브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창업 생태계 주요 이슈와 시사상식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 창업이 뭐니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 화장품, 즉 K-뷰티라고 불리는 이곳에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제, 아파트, 뭐 카데연의 골든 등 K-팝이 음악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면 K-뷰티야말로 전 세계 여성들의 화장대 위를 정복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언이 아니죠. 자, 과거에는 일부 대기업의 뷰티 브랜드가 이 거대한 흐름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뷰티 스타트업들이 K-뷰티의 영토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하나 가지셔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이들이 까다로운 해외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만들었으니 뭐 당연히 잘 팔리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런 접근법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 주변에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창업인 머니에서는 그 성공 전략의 중심에 있는 분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에스테틱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탄생한 브랜드로서 특히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 시장에 또 직접 진출해서 K-뷰티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루아더 컴퍼니의 김명준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아다 컴퍼니의 김명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K-뷰티 어떠세요? 진짜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고 네. 그중에 또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게 또 현재 상황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네. K-뷰티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인기가 많아진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 플랫폼에서 인기를 많이 얻게 된 요인인 여러 가지겠지만은 또 이제 틱톡과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네. 숏폼들 위주에서 바이럴이 될 만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뭐 쿠션이라든지 비비크림이라든지 마스크팩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혁신을 일으켰던 것처럼 네네. 최근에도 또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강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소구점이 바로바로 보이는 영상이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최근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 또 다른 하나는 K-뷰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아이돌 산업 네 그리고 또 아이돌이 쓰는 화장품도 네. 나도 써봐야겠다. 맞아요. K 영화에서 나왔던 그 네. 멋진 그 연예인들, 네. 그 영화 배우분들이 쓰는 화장품도 나도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졌군요. 네, 맞아요. K-팝과 또 그리고 K-푸드 이런 것들이 함께 뜨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콘텐츠 파워가 강해지면서 또 네. K-뷰티가 강하게 또 글로벌하게 핫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비비크림이나 마스크팩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든 게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비비크림이 네. 우리나라 아예 최초는 아니라고 아예 해요. 최초는 아니고. 하지만 글로벌한 히트템을 만들어 놓은 게 저희 나라 회사의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네. 비비크림이라는 게 무슨 뭐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피부톤을 업시켜주는 걸 더해서 뭐 자외선 차단부터 미백에 보습, 뭐 주름, 뭐 링클 케어 막 이런 것도 다 집어넣으면서 한국 상품이 굉장히 좀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비크림도 그렇고 그 쿠션 이렇게 담아서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담아가지고 만드는 거는 저희 나라가 최초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인들이 쿠션을 사용을 하죠.
음. 이제 근데 좀 그 안으로 좀 우리는 집중해서 좀 더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 요즘 그 아무래도 이쪽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매출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진입을 하셨겠죠. 근데 진입한 분들이 많아서 특히 온라인 쪽은 음. 좀 굉장히 좀 레드오션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처음에 도전하신 게 에스테틱 온라인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요, 대표님은. 음. 네,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네. 처음에 저도 딱 상황을 봤을 때 주변에 있는 기존의 브랜드를 하시던 분들이 아, 엄청나게. 오프라인이군요. 온라인이 네, 아니라. 아, 오프라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오프라인부터 시작을 하셨죠. 네, 기존의 분들이 엄청 마케팅비 출혈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음. 10,000원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 15,000원의 광고비를 태우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렇게 접근해서는 승산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에스테틱 쪽은 좀 그래도 인맥이 있고 알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 또 에스테틱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에스테틱 쪽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에스테틱 쪽에는 피부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고객님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현장에서 가까이 들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그걸 바탕으로 처음에 제품을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를 만나신 거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보통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좀 진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음. 오프라인을 하셨던 이유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네. 목소리를 좀 음. 들어보고 판매가 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음. 궁금해서 현장으로 뛰어드신 겁니까, 그러면? 네, 그것도 맞고, 네. 그리고 초두에 말씀했다시피 온라인에서는 처음에 제가 들어가기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아, 너무 이제 네, 과열됐죠. 네, 과열되어 있고 예. 웬만한 대기업의 자본으로도 지금 좀 힘든 아, 게 그 정도입니까? 온라인 브랜드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중에 찾았던 게 이제 저만의 틈새를 찾은 거죠. 찾은 게 음. 오프라인 에스테틱 기반이었고, 네, 그리고 광고 음, 홍보비 정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도 네, 많이 그렇게 출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엔 더 더 심해졌죠. 심해졌어요. 네네. 어떻게 감당하세요? 이제 너무 단도직입적인 근데 가요 지금 이 예. 상황에 딱 창업을 하면은 저도 인제 쪼끔 새하얄 것 힘들죠. 같은데, 네. 그래도 인제 몇 년 차가 되면서 음. 그래도 노하우, 경험, 그리고 또 인제 주변에 있는 인맥, 인프라들을 통해서 쪼금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음.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 만약에 이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이라면 광고비나 음. 음. 홍보비를 추월적으로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본인만의 예. 특색을 찾으면은 그렇게 광고비를 많이 태우진 않아도 아, 돼요. 특색을 네. 찾아라. 네. 남들이 만드는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은 아. 그중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비를 부어야겠지만은, 저처럼 접근을 하면은 레드오션 안에 분명히 쪼끔이라도 블루 같은 오션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음음음음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쪼끔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품에 좀 더 접근을 해서 아주 네. 근본적인 원인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거군요. 네네. 그것도 있고, 요즘에 많은 브랜드사들이 접근하는 게 좀 없던 제품. 음. 예. 세상에 없던 제품이거나 이게 핫하게 트렌드가 되지 못했던 제품을 발굴해서 띄우는 경우에는 그렇게 출혈 경쟁을 하지 않아도 잘 나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결국에 R&D잖아요. 네네네. 그쵸. 음. 개발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음. 소비자들이 더 새롭게 느끼는 제품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어때요? 제품 개발 과정 이런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음. 현장의 목소리를 뭐 잘 듣는다거나 음. 아니면 뭐 대표님만의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품 음. 개발에서? 네네. 그 보통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네. 그 대표자 본인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요. 아, 내가 예. 좋아하는. 네. 네, 맞죠. 이게 이건 가장 이해해요. 큰 이건 이게 이해해요. 가장 큰 실수가 되기도 그쵸,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 예. 이게 주식 투자도 그렇거든요. 이게 미인 대회처럼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음. 사람들이 누굴 좋아할까를 뽑아내야 된다. 이걸 하는데 음. 역시 화장품 사업도 마찬가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는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보다는 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에스테틱 원장님들한테 일단 샘플을 한번 보내요. 음.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정말 많으면 몇십 차례 수정까지 해서 그렇군요.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뭘 좋아할지에 네.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표님이 찾았던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 R&D에서. 제품 개발 R&D 단계에서. R&D에서 결론은 예. 일단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지 아. 재구매가 일어나요.
그쵸, 당연하죠. 재구매가 화장품인데 일어나요. 발랐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거 안 사죠, 진짜. 맞아요. 이제 네.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화장품을 써보고 바꾸고 써보고 바꾸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 정착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음. 잘 맞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실 100명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화장품이. 근데 그 그쵸. 100명에서 몇 명이라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제품의 제형, 원료, 실제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찾아내서 넣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합니다. 근본에 역시 좀 충실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왜냐면 화장품 남들 만드니까 남들 요 정도 효과 내니까 나도 요 정도 효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제품 느끼기에 소비자가 뭘 좋아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을 해야 그 화장품은 당연히 많이 팔릴 텐데 맞아요.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네네. 마케팅비를 엄청 많이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씩 사게 그쵸. 만들었는데, 한 번만 사는 거죠. 한 번 사고 떠나가 버리면은 이제 그거는 그러네요. 지속성이 없기 네네. 때문에, 네. 실례지만 이렇게 좀 음, 여쭤봐도 됩니까? 회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정말 크진 않고요. 네. 한 30억 정도 지금 브랜드로 하고 있고, 네. 지금 또 제가 제조사에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연매출 100억 정도 하고 100억 있습니다. 정도 매출도 올리고 계시군요. 근데 사실 이 국내에서만 이렇게 올리기는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이런 화장품 관련 K 뷰티 관련주들이 해외 시장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그 까다롭다는 일본과 인도 쪽을 또 수출의 활로를 여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네. 시장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음, 지금 해외에서 많이 막 저희가 아마존에서 미국에 수출되고 이러고 있는 브랜드들은 생각을 해보면 올리브영에서 핫하게 또 나가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기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해외에서 또 이런 화장품을 찾는 바이어들도 있어요.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좀 그런 바이어들을 발굴하려고 현장에서 뷰티 박람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국가에서 열리는 뷰티 페어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편이에요. 네네. 일본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고 직접 출장을 나가가지고 뷰티 박람회를 진행을 합니다. 현장을 나가셨군요. 거기에서 좀 맞는 바이어들을 찾아가지고 맞는 바이어를 찾더라도 소통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되게 한 분 한 분의 바이어를 또 간절하게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비즈니스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그런 것들도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좀 대응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은 그 자국에 대한 화장품의 자부심이 좀 대단하지 않아요? 한국 제품이라면 좀 약간 우리나라 제품이 더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다른 것 또 같아요. 다른 요즘에는 또 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는군요. 네, 예. 맞아요. 근데 옛날에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화장품만 사서 쓰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쵸. 실제로. 네. 예. 근데 요즘은 좀 바뀐 게 당연히 이제 K-드라마, 뭐 K-팝의 영향도 음. 있지만은 일본 시장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열기는 좀 어려워요. 한 번 어.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한 번 들어가면은 또 꾸준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 그렇군요. 같아요. 이제 특정 국가에서는 한 번 유행하고 나서 네. 또 유행이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는 있는데 일본은 이제 한 번 열리는 게 어려운 거지 이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시장인 것 어쨌든 그 같습니다. 문을 열어내셨군요. 네. 열고 있는 중이죠. 열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열리면 뭐 계속 열릴 테니까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음. 직영점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총판 계약부터 먼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근데 직영점을 낼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또 음, 궁금하네요. 저희가 국내 기존의 에스테틱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좀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직영샵을 할 수 있는 분을 또 이제 우연한 계기로 또 연결이 됐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일본의 직영샵을 열게 되었고 거기를 일본의 법인 본사로 활용을 하면서 브랜드들 화장품까지 나가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냐면 자국 그 화장품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있고 일본의 그 유명한 뭐 쇼핑몰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돈키호테라든가 무슨 약 파는 곳 막 이런 데 가보면은 일본 화장품밖에 주로 진열을 안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고 보면 일본의 그 자국에 대한 화장품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느껴보시니까 그렇게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네. 좀 그런 자부심이 있긴 한데 그 음. 일본 안에서 좀 이쪽으로 또 빠르게 민감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네. 분들은 정말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이 대단하고 음. 빠르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다. 오히려 이제 일본 음. 화장품은 예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거 보습력 아니면 뭐 선케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은 계속
트렌디하고 새로운 게. 예, 새로운 게 예.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뭐 기술력이라고 하면 화장품의 기술력이라면 대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보습 화장품을 바르면 더 촉촉해. 뭐 다음 날까지 보습력이 더 유지가 됐어. 그걸 한국이 더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네. 좀 이제 원료 구체적으로 어떤 같은 걸까요? 것들이 아, 저희가 뭐 원료. 작년에도 많이 봤던 그 VT의 리들샷 네네네. 이런 제품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스피큘이 들어가 있는 제가 사실 이쪽 뷰티 쪽은 잘 몰라가지고. 바르면 되게 따끔따끔한 제품인데 아, 따끔따끔한 만큼 실제 효과가 커요. 예, 음, 그런 것들을 아픈데 효과가 있다고요? 네, 이제 그런 리들들이 피부에 아, 들어가면서 미세한 침들이 그러니까 그 바늘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세하게 그 요즘 그런 광고에 나오는 뭐 눈 밑에 바르면 이렇게 눈 밑에 이게 훅 올라가는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그런 제품도 있고 어. 즉각적으로 효과가 느껴지는 제품들, 특별한 원료들, 예, 그런 참신한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실 그런 거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어서 잘 안 하고 막 기초 쪽에 좀 많이 강한 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니까 네네. 일본의 문이 열렸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될까요? 네네. 그리고 뭐 음, 일본에 있는 요즘에 좀 핫한 쇼핑몰 네네네. 채널들의 뭐 1위부터 뭐 5위 아니면 10위까지 K뷰티들이 랭킹하고 있을 만큼 요즘에 음. 되게 빠르게 일본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아, 봅니다. 빠르게 네. 일본 시장이 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고객들은 새로운 제품에 더하기 음, 한국의 문화가 수출이 됨으로써 좀 더 세련된 제품이라는 인식, 요 음. 두 개가 잘 갖춰졌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온라인 마케팅도 궁금해요. 사실 요즘에는 음, 뭐 SNS를 기반으로 한 음,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음. 특히 이 뷰티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행도 빨리 지나가고 네.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음, 이런 SNS의 이런 홍보나 이런 거에 민감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도 좀 음,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SNS나 이런 바이럴 광고 활동이 충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음, 인플루언서들에게 공동 구매를 제안을 해서 어, 인플루언서들의 공동구매를 제안하셨군요. 예, 네, 예. 공동 구매나 마켓 형태로 진행을 하는 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 마케팅비를 태우지 않더라도 제품 음, 판매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초반에 좀 마련을 해놔서 네. 그걸 바탕으로 또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요즘 어때요? TV 광고나 이런 거보다 음, 직접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음, 뭐 예전에 기존의 이제 광고들, 뭐 신문 광고, 지명 광고라든가,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버스에다가 이렇게 뭐 광고판을 음, 이렇게 붙인다든가, 음, 길거리에서 광고를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요즘에 SNS로 음, 주로 온라인 광고를 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음, 효과가 온라인 광고가 요즘 훨씬 낫습니까? 어때요? 특히 뷰티 음. 쪽은. 뷰티 쪽은 아무래도 그 사실 화장품을 그냥 이렇게 지명 광고를 보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어려운 것 예. 같아요.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팔로우하던 아니면 내가 좀 좋아하던 인플루언서 분이 갑자기 그 제품을 들고 나와서 음. 되게 잘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혹하는 마음이 저 약간 네,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네, 굿즈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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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동질성도 맞아요, 느껴지고 맞아요. 같이 쓰고 있구나 우리가 네네네. 이런 기분도 맞아요. 들고요. 실제로 팬심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분이 음, 한다면은 뭐 믿고 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아, 같고, 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적은 없어요. 믿었다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냥, 그래요?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보고 샀는데, 조심해야겠네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여러 번 겪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원체 많이 사보다 보니까, 네네. 예, 뭐 어느 한쪽이 부각되면 어느 한쪽이 문제점도 생기고 뭐 다양한 맞아요. 문제가 있겠죠. 그 네네네. 안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K-뷰티 미래 앞으로 좀 어떻게 내다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또 중국의 대량 공세로 잠식되는 건 아니야? 뭐 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고 갑자기 명품 쪽에서 저가 공략을 펼친다든가 이러면 또 K-뷰티가 좀 타격을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음,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 K-뷰티 어떻게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고 좀 한 말씀 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사실 뭐 이 K뷰티 트렌드가 한순간에 갑자기 꺾일 것 같진 않고요. 네. 어차피 뷰티 산업이라는 게 인류가 존재하는 한, 또 여성이 그럼요. 존재하는 한 그럼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요즘 합니다. 남성들도 뷰티에 엄청 관심을 네네네. 갖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뭐 많은 산업들이 갑자기 뭐 중국에서 저가 공세 이렇게 하면서 음, 무너지긴 하지만 화장품은 좀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화장품 쪽은 어디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그 나라의 그 전반적인 문화와
네, 약간 그거죠. 우상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그쵸, 있고 그쵸. 사치품 중에 또 하나로 보는 그런 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맞아요. 네, 그런 게 뭐 있기 이런 거죠. 때문에 사실 뭐 그거 장원영 씨가 쓰던 거래. 맞아요, 맞아요. 그 그런 누가 부분에 광고한 거래. 뭐 이런 게 나오죠. 예. 네네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막 중국이 견제되는 산업은 아니라고 저는 아, 보이고요. 거기는 따라올 재간이 없다. 중국 쪽으로는 네네네네네. 아직은. 맞아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을 볼 때 저가지만은 품질도 좋아. 네. 약간 요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뷰티 브랜드들이 계속 이 친구나 저 친구나 좀 저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게 초기 스타트업한테는 되게 어렵거든요. 저가 제품을 음, 만들었을 때 마진도 그만큼 적을 거고 마케팅비로 되어야 그렇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접근했던 방식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은 본인만의 좀 방식으로 음, 제품력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조금 더 높은 그레이드의 브랜드를 만들더라도 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나가고 많은 브랜드사들도 본인만의 특색을 찾으면서 고민을 해나가면 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게 최고죠. 음, 저가인데 음, 품질은 최고인 거. 아니, 음, 그거만큼 좋은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 당연히 그럼 소비자에 대해 지갑은 열리겠죠.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 우리가 너무 많지는 않아서 짧게 짧게 좀 여쭤볼 텐데 네, 만약에 그 외국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들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비싼 만큼 효과가 있어요? 저 그게 음, 좀 궁금해요.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예. 아니 뭐 그냥 뭐 숙연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예. 조심스러우긴 말이긴 한데, 명품 화장품이라고 해서 효과가 좋다기보다는 음. 화장품은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자기한테 잘 네, 맞는 게 있는 만 거다. 원짜리 크림을 쓰든 10만 원짜리 크림을 쓰든 나한테 잘 맞는 거지. 10만 원 크림을 쓰더라도 트러블 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명품 브랜드에서 사더라도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음. 자기한테 잘 맞는 제품을 찾으셔야 되고, 그거는 많이 써봐야지 알아요. 아, 네, 다양한 제품을 써보고 나한테 네, 맞는 제품을 음, 저가든 고가든 음, 구별하지 말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 뭐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군요. 예. 아니, 너무 비싸, 뭐 가격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음, 너무 잘 팔리고 예전에는 사실 네, 이미지로 많이 샀으니까 네, 네, 네. 그 제품의 그 내용이나 이런 거 어땠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음, 이런 댓글이 있어요. 화장품 브랜드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막막합니다. 음, 아, 이렇게 보내신 분이 계신데 음, 이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그 접근이 막막하네요. 지금 생각해도 대표님도 막막하시죠 지금. 내가 어떻게 했지? 지금 약간 이런 얼굴 표정 맞아요. 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아, 대학생 창업 동아리도 예, 예, 예. 찾아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네, 창업 찾아오면요. 동아리가 본인들 동아리원끼리 뭐 조금씩 예, 모아가지고 예, 제품 예. 만들고 싶다고 찾아오는 경우도 아, 있는데, 그런 분이 있군요. 네, 근데 제품을 만들고 나서 끝이 아니거든요. 음, 판매 그게 전략을 시작이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예, 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제품을 그냥 알아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사가겠지?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꼭 판매 전략을 세우면 좋겠고, 마케팅 전략이 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그 마케팅 전략을 할 때도 정말 그 타겟하는 프라이스, 이걸 얼마에 팔겠다. 음, 얼마에 팔 거면은 이 제품을 얼마 정도에는 만들 거다. 원가 이런 것들이 음, 좀 디테일하게 잡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모두의 상황은 달라가지고 제가 음. 딱 교과서처럼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은 주로 봐왔던 케이스에서는 화장품을 만들 때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네. 화장품 자체를 네.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이 네. 화장품이 당연히 많은 분들한테 효과가 좋고 음. 좋은 지점에 있다는 걸 만드는 건 당연하고 그걸 알리는 것이 또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가격을 잡아내는 것, 음.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음. 이거를 계획서를 잘 세워보는 게 그게 네,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타겟을 잘 잡아야 돼요. 네. 내가 만든 제품 내 새끼니까 당연히 예뻐요. 아, 너무 좋죠. 모두가 다 자기가 만든 건 네, 좋다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저도 옛날에 개그 음. 콘서트 할 때 제가 만들었던 코너들 다 자식 같았어요. 뭐 중사하면 다 나와 뭐 이런 거 아직도 기억나고 막 네, 잘 그렇습니다. 되셨잖아요. 아, 부끄럽습니다. 너무 옛날이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KBT라는 거대한 바다에 이제 막 뛰어들려는 예비 창업가 분들을 위한 방송이거든요. 음. 스타트업들에게 현실적인 조언 뭐가 있을까요? 강력한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시죠. 네. 네. 사실 화장품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이것도 만들어 봐야지 병이 나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다만 본인한테 잘 맞다면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또 뷰티 브랜드긴 하거든요. 네, 네, 네. 저도 당연히 지금 사업을 하면서
힘든 순간들이 한 번씩 오긴 하죠. 아,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저는 즐겁고 이 일이 너무 이 일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일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덕후처럼 하실 분들이라면은 좋은 네, 말씀이네요. 예. 도전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제조회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또 저렴하게도 브랜드를 만들어 볼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도전을 할 때 신중하게 또 본인만의 타겟을 잡아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게 음, 쉽지는 않잖아요. 네, 창업을 한다는 게. 사실 네, 저도 그래서 음, 창업은 못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음, 엄두가 안 나서 음, 못한 결론을 좀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네, 그 첫 발을 떼시는 분들에게 음, 정말 많은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네,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음,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음, 좋은 말씀 좀 많이 전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메모하셨죠? 듣다 보니까 K뷰티의 화려한 비에 숨겨진 냉정한 숫자와 또 뜨거운 열정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까지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준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